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현명한 어른들이 더 현명해지기 위한 성인용 교육방송 언더스탠딩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지만 거의 금요일 같은 느낌으로 매우 기분이 좋네요. 오늘하고 내일만 버티면 되잖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겨우 수요일인데 네. 와, 뭐 거의 금요일 느낌입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기분이 좋고 얼마 안 남은 느낌이죠. 네,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어려운 얘기를 해도 된다. 오늘도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2명 도망 나가시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이 주제를 가장 쉽게 잘 설명해 주실 만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복수 의결권이라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있어.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받으면 내 지분이 너무 쪼그라드니까 나 투자 받기 싫어. 나는 어떻게 그럼 경영을 하라는 거냐? 이런 경우에 있을 때 그 창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너는 주식이 한 주지만 한 10배쯤 뻥튀기 해서 줄게. 뭐 20배쯤 뻥튀기 해서 네 한 표는 10표라고 생각해 줄게. 라고 그런 하는 게 제도를 도입하자. 복수 의결권. 네, 그런 근데 저는 논의인데? 그런 자세로 경영하는 경영자는 경영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경영은 쥐꼬리 지분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찬반이 뜨거운 주제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가장 이 주제에서 한국 잘 기업 아시는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회장님. 네. 물적 분할하면 떠오르는 이분이 오늘은 복수 의결권으로 물적 분할 말고 복수 의결권에 대해서 이제 물적 분할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식이 된 거지. 알아. 나쁜 건지 알아. 새로운 주제를 이제 들고 오셨습니다. 맞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이거는 나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산층이라면 복수 의결권에 대한 자기의 의견도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럼요. 아니 그리고 여기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중형차나 내 집 있으면 중산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뚜렷한 그게 민주시민이고 중산층이다. 네. 너무 거창했나요? 잠시 후에 김규식 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복수 의결권 제도. 복수 의결권 제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복수 의결권이라는 건 조금 전에 안승찬 기자가 설명해 주신 딱 그만큼만 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복수 의결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결론부터는 김 회장님 의견은 어떤 거세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자본시장의 수준, 환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복수 의결권을 도입할 만한 상황이나 수준이 안 돼 있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아니, 기사들을 보면 복수 의결권 제도와 관련해서 꼭 나오는 게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도입돼 있다. 미국도 있고, 뭐 홍콩도 있고, 뭐 싱가포르도 있고, 뭐 있어서 이거는 가는 방향이지. 뭐 우리도 가야 되는 방향인 것처럼 방향은 맞습니다. 많이 그러나 나오던데. 수순이 있다는 거예요. 수순이. 복수 의결권이 도입되기 위해서 전제로 먼저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전제들이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전제가 있을 때만이 복수 의결권이 균형 있는 거버넌스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전제부터 먼저 도입을 해라.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복수 의결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는데 앞으로 새로 만들자고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제사법위에 상황은 어때요? 법은 올라가 있는 그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비상장 이제 개념 요소예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안승찬이네요. 일정 규모의 투자 100억 마지막 시리즈가 한 50억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았을 때 지분이 3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돼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복수 의결권을 발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뭐 상속 양도하거나 또는 상장하는 경우 이제 3년의 유예가 있고요. 또는 5조 이상의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벤처를 넘어서니까 이런 경우는 그 주식의 복수 의결권을 이제 일몰돼서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리고 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상장할 중요합니다. 때는 저 특혜가 사라지는데 그렇죠. 3년을 일단 유예준다. 3년 유예준다. 상장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일몰되지만 사라지지만 그렇죠. 복수 의결권 그렇죠. 3년 동안은 상장되고 나서도 3년 동안은 유지해준다. 그 이거예요. 특별한 의결권에 대해서. 특별한 의결권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3분이 중요한데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창업자와 주주 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 의결권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서 뭐 복수 의결권 존속 기간 변경 또는 이사의 보수, 경영진의 책임 감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의결권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거는 그냥 일주 1표다. 내가 10표가 있으니까 내 월급은 앞으로 그렇죠. 3배로 한다. 예, 그건 안 이렇게 하면 된다는 안 거예요.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한뭐 10배, 지금 대통령령으로 우리 지금 거에는 10배로 돼 있는 네, 거예요. 10배 정도로 알고 있고요. 내 주식이 만주 뭐 10% 있는데 네. 복수 의결권을 받으면 곱하기 10으로. 10만 주로 간주해 준다. 예. 10만 그러니까 원래 1인 1주 1표인데 그렇죠. 뭐 선거는 늘 1주 1표지만 너는 10표. 네가 하나 한 건 10표로 쳐줄게. 그렇죠. 창업주인 너는 그러니까 창업주 한 사람만 그렇게 가능한다는 겁니까? 주식회사에서? 그렇죠. 3프로 TV처럼 동업을 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동업하는 경우는 동업자들은 김프로님만 줍니까?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네, 해당됩니까? 특수관계자인 경우. 그러면 좋은 제도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창업주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법안 소위는 통과했고요. 법제사법위에 계류가 돼 있는데 법안 소위가 관행적으로 양당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통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었단 말은 양당이 모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법제사법위에서는 문구를 조정할 뿐이지 여기서 그 법안의 타당성, 브레이크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예.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의원 등의 몇 분이 이거는 일주 1표에 너무나 중대한 침해고 예.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법안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겠다 하고 계류시켰어요. 이런 사안이 별로 없는데 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복수 의결권 이러한 복수 의결권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그 전제가 되는 제도들을 먼저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비슷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이미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뭐가 문제라고? 뭐가 왜 생각해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개정안의 취지를 보시면은 이상하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데 자본시장의 스탠다드나 법률 체계의 관점에서는 어떤 양쪽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취지가. 예. 자, 네 가지로 돼 있는데 비상장인 벤처 기업이 네.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유니콘이란 말은 비상장의 뜻이에요. 보통 비상장 1조 이상 시총이 예. 유니콘이거든요. 네. 10조 이상이 데카콘이고 그런데 지분 희석에 우려 없이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나요? 네.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상장할 때 도입합니다. 비상장에서 유니콘으로 커져가는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건 받는 게 아니고 예. 네. 유니콘이 된 다음에 상장을 하잖아요. 네. 예. 상장을 할 때 복수 의결권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상장을 할 그거를 필요해요? 바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관점에서 안 맞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률 체계 변호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률 체계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데 주주평등의 원칙을 강행법규로 강행규정으로 도입한 나라에서는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런 미국은 강행 제도가 없습니까? 일주 1표가 강행 규정으로 도입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저거 도입해도 법이랑 법이 충돌은 안 하는데 안 합니다. 우리나라 저거 도입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뭐냐? 그렇죠. 법끼리 충돌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상법의 근본 원리가 예. 일주 1표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대전제로 있고 마치 헌법처럼 그거에 의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 대법원 강행법규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일부 주 또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상법의 임의 규정입니다. 그게 아예 정관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주 1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단서가 없고 그냥 일주 1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대법원이 이 주주평등의 원칙 일주 1표를 강행 규정으로 특별한 특별법이 없이 법 개정 없이는 정관의 규정으로 또는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이걸 어긋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컨셉이 다르니까. 그래서 일본이 도입하지 않았고 독일도 도입하지 않았고 우리가 독일과 일본법을 따라서 일주 1표 상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체계상. 법률상. 법률상.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홍콩, 싱가포르이 도입했다고 하는 건 홍콩, 싱가포르는 별별 제도가 많아요. 거기는 영미법계잖아요. 거기는 투자 유치하느라고 그렇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냥 뭔가 법적으로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원하는 거 다 해드립니다 컨셉이니까 그 나라들은 예외로 놓고 미국이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본시장의 관행,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법률 체계에 모두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느냐. 세 번째인데 혹시 비상장 상태에서 지분 희석이 우려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는 건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뭐냐? 그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미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벤처 기업이 있다면 그러면은 대규모 투자를 하려는 벤처 캐피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모이겠죠. 돈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벤처 기업법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는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미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무언가 벤처 기업 이런 게 이런 때 이런 복수 이익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어떤 스타트업이 어떤 벤처 기업이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고 개런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해보는데 재벌 3세나 4세가 지분 투자한 2대 주주 뭐 창업주가 돼서 하는 경우는 뭐 욕을 많이 먹을 테니까 뭐 2대 주주라든지 또는 해외 펀드 만들어서 2대 주주로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는 그 재벌의 계열사를 통해서 뭐 암묵적으로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니콘을 확 키울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VC들이 이런 복수 결권을 각오하면서까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목적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의심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하나씩 생각해 보죠.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먼저 제가 주주 권리 운동, 독립 운동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 거버넌스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 거버넌스는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그 두 가지의 규율이 모두 결국은 투자 계약인데 네. 상장인 경우와 비상장인 경우가 그걸 규율하는 수단이 좀 다릅니다. 오. 네, 상장 전인 경우는 특정한 주주와 개별 계약을 하잖아요. 회사가. 누구인지 주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주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비상장이니까 사실상 동업자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업자들이 모여 그래서 있고? VC가 투자할 때도 어떤 VC가 뭐 IMM이든지 뭐 또는 뭐 맥커리라든지 또는 MBK라든지 그런 특정한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주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주주와 개별적인 투자 계약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서 창업주가 만약에 강력한 경영권 방어와 헤게모니를 가지고 싶으면은 그 계약에 반영하면 돼요, 그냥. 그렇지. 나 창업자를 인정 안 해주면 나 이 돈 안 받을래? 안 받는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데서 간섭하지 마. 그리고 이사는 내가 무조건 다 선임하고 투자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이사 한 명도 선임 못해.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얼마든지 투자 계획 반영할 수 있어요. 비상장일 때는 비상장일 때는 그렇게 네. 계약해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죠. 이명 계약 뭐 이렇게 그런 해도 된다. 이명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당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명 계약을 해도 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 간 계약을 보면은 창업주가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다 또는 이사 전부 선임한다. 네. 그런 이건 계약도 하는구나 그냥. 하죠. 이게 바로 복수 의결권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러네, 개별 그러네. 계약을 통해서 네. 복수 의결권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는 예.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상장 전에는 저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네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상장 전에는 안 하는군요. 안 하는 거예요. 특정한 경우에만 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투자 계약은 회사와 주주 간의 계약인데 복수 의결권 있어도 네. 예. 투자자가 일정한 성과 지표 KPI라고 하는 성과 지표를 뭐 예를 들어 1년에 매출이 30% 이상 성장해야 되고 네. 뭐 순이익이 3년 뒤부터는 순이익이 나야 되고 그래서 뭐 일정한 뭐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5년 뒤에는 엑시트를 해줘야 되는데 상장을 하든지 아니면 풋백 옵션으로 받아주든지 라고 하는 성과 지표와 경영 책임은 또 명시할 수 있어요. 복수 그건 또 의결권 그거대로 있어도 계약한다. 예,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일 때는 그 기업이 정말로 좋은 기업이고 창업자의 헤게모니가 강하면 그걸 그대로 가약에 반영하면 돼요. 예. 복수 의결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경우. 그런데 네. 상장을 하면은 달라져요. 네. 상장을 하면은 주주가 불특정 다수잖아요. 누가 주주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영권 적대적 인수를 하려고 예. 어떤 주주가 들어올 때 5%까지는 지분 신고도 하지 않고 진짜 단순 투자 목적인지 이 주주가 투자자가 적대적 인수하러 들어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가 들어오는 경우는 개별적인 그 주주와 투자 계약 또는 주주 간 계약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규율을 하느냐면은 상법에 이사의 선관 의무를 둔다든지 네. 또는 이사회 독립성에 대한 규정을 둔다든지 예. 또는 각 거래소들이 상장 규정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이렇게 균형 있는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려고 제도들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그 주주가 그 누구라도 다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획일적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예. 관철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때에 드디어 지배력 그 경영권 방어라는 불특정 다수의 주주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라는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기업 거버넌스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 네. 이사회의 독립성이라든지 이사의 선관 의무, 충실 의무라는 것들이 네. 상장 전에는 투자자가 투자할 때 그거를 이러한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선관 의무, 충실 의무, 경영 책임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다 박아 놓습니다. 예. 제가 그런 뭐 투자 자문 법률 자문을 했었고 그 주주 간 계약, 투자 계약이 100페이지도 넘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VC 벤처 캐피탈과 창업주 간에 수도 없이 수정하고 예. 서로 협의하고 도장 찍으러 온 날도 거기서 또 논쟁이 붙어가지고 깨지고 다음 주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상장 이전에는 복수 의결권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다 반영되고 있고 계약서에 복수 의결권 아니라 뭐라도 써도 뭐라도 다 쓸 수 있고 다 하기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선진국 미국에서는 왜 상장할 때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느냐 예. 이걸 보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상장할 때 특히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가 어떤 때 있느냐면은 네. 자 상장 직전에 도입하는데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 기업의 80%또 유니콘이 99%가 상장 심사하면서 상장 직전에 네. 1년 이내에 복수 의결권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 후에도 장기간 대규모 투자로 캐펙스를 하면서 네. 주주 환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예. 이러면 이제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2010년에 했는데 예. 그 뒤로도 거의 10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계속 증자하고 이러면 주주들이 이제 짜증이 나고 아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5년 뒤에는 흑자 안 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뭐 아직도 10년 됐는데 아직도 적자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가라고 하는 네. 대표이사 나가라. 대표님사 나가라 스티브 잡스도 5년 쫓겨났죠. 동안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죠. 결국은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떤 창업주는 우리 기업은 지금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만 최소 5년 길면은 10년 동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큰 성장을 위해서 감내해야 된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경영 책임을 지지 않겠다. 경영 책임을 묻지 마라. 손익계산서 가지고 날 뭐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라는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보시면은 복수 의결권이 유니콘을 탄생한 게 아니고 예. 이미 유니콘이 되어서 상장한단 말은 이미 유니콘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상장 이후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주주 환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취지가 그거다. 취지가 그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러나 대표적인 유니콘인 테슬라는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모든 유니콘들이 이렇게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연봉이 아예 없고 주가에 스톡 옵션을 연동시켜서 스톡 옵션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주가 돈을 벌기 전에는 나는 회사에서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창업주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 한 25개 기업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구글, 쿠팡, 페이스북, 로블록스, 스노우플레이크, 여기가 다 복수 의결권 도입한 회사들이요? 의결권 도입한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전부 네. 상장 직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심사 과정에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주관사를 선정할 때 네. 또는 주관사를 선정하기 직전 그러면서 이 회사 주식을 사시는 분은 요거는 알고 사셔라.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주주들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복수 의결권 도입에 그렇죠. 대해서.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정관을 바꿔야 되니까 예. 기존의 그 VC들이 이미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VC들이 이 기업은 상장할 때 복수 의결권이 있으면은 약간 디스카운트가 되거든요. 네. 공모 가격이 예. 이런 디스카운트를 각오하더라도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상장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들어와 있는 VC들이 찬성하면서 특별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서 정관을 도입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승인하에 이 창업자한테는 어쨌든 몰아주자. 그렇죠. 나는 배경을 몰아주자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관을 변경해서 복수 의결권을 도입을 하고 상장하는 거죠. 예. 근데 상장하고 VC들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큰 리즈가 없어요. 상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동의를 해주죠. 잠깐만요.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면 상장하는데 더 유리한 때는 뭐길래 동의를 그걸 합니까? 창업주가 나는 복수 의결권 없으면 상장 상장 안 해? 안 한다고 상장 이렇게 안 한다고. 자꾸 뭔가 어떤 뭐 그런 경우. 근데 그 부분은 좀 VC들은 뭐 무책임하거나 제도가 이상하긴 하네요. VC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혹은 더 장기간 동안 이 회사는 이 창업주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적자를 볼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해서 복수 의결권을 도입해 놓고 상장시키고 본인들은 팔고 나가요? 아니죠. VC는 이미 5년에 VC가 보통 5년 투자거든요. 그 이전에 상장 이전에. 그렇죠. 상장 이전에 이미 5년 전에 투자한 VC들이죠. 예. 그러니까 상장하면서 자기들은 엑시트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장하면서 일정 부분 엑시트하죠. 그렇죠. 대부분이 5년의 폐수행 펀드를 만들어 놓고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보통 상장하면 엑시트 합니다. 물론 만기를 연장해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투자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20배 날아갈 거기 때문에 다 팔지 말고 한 20%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투자조합은 해산하고 주식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대개는 VC가 투자한 지 5년 정도 되면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상장할 때 엑시트를 하려고 하고 엑시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거죠 그냥. 그런데 보통 복수 의결권을 도입을 하면 디스카운트 약간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상장을 하고 나서 성장에 자신 있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계속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복수 의결권 도입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공모 가격을 받기를 원하죠. 창업자도. 그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 거죠. 테슬라는 나는 성장을 하고 있으면은 맞는 말이네. 주주들에게 큰 그러나 제가 창업주라면 도입하고 보겠는데요. 굳이 도입 안 하는 창업주들은 뭘까요? 왜 안 할까요? 여러 가지 그 기업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워크는 도입을 했어요. 예. 애덤 뉴먼이 그래서 막 욕도 많이 먹고 나중에 소프트뱅크가 이제 뭐 경영 책임을 물어서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리프트는 도입을 했는데 우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버는 복수 의결권 도입하지 않고 그냥 상장을 했고 리프트는 복수 의결권을 도입했어요. 그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창업주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하여튼 확실한 의결권을 보장받고 시작하고 싶다. 하는 데는 복수 의결권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도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는 이미 1위 기업이고 글로벌에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지배력이나 이런 것이 흔들릴 염려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장을 했을 때 경영진이 쫓겨날 정도로 창업주가 쫓겨날 정도로 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공모 가격을 내려가면서까지 복수 의결권 도입하지 않을 것 같은데 리프트 같은 경우는 2위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상당히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한 요구한다. 10년이든지 이 정도는 복수 의결권을 나는 인정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정관에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양한 조건이 있겠죠. 머스크는 설마 아무도 날 못 쫓아내겠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복수 그래서- 의결권을 가지면 한 주가 10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주식은 분류가 서로 달라요? 즉 A주, B주, 그렇죠. C주 A 뭐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예. 그거를 나는 A 클래스인데 상업주인데 나도 돈 필요하면 주식 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주식을 팔면 그 주식은 보통 주식보다는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까? 그렇죠. 안 예를 들어- 되겠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벅셔 헤더웨이 같은 경우는 예. A 클래스는 시장 가격 5억 정도 하고요. 예. B 클래스를 주로 이제 일반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 하는데 그건 네. 한 3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가격이 다르죠. 달라요? 가격이. 달라요? 아니 근데 다르죠. 예를 들면 복수 해소회의 그 누구야 그 할아버지가 워런 버핏. 버핏 할아버지가 응. 갖고 있던 걸 제가 받았어요. 예를 들면 50만 원 해서 받았어요. 그 네. A주를. 음. 그렇다고 제가 그럼 얘도 그럼 열 배를 쓸 수, 그렇지 이분도 아닐 거 열주예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A주는 벅셔 헤더웨이는 굉장히 독특한 그 의사 복수 의결권을 구조하고 있는데 예. 원래 5억짜리의 A주를 그냥 스플릿하는 거예요. 주식 분할한 거예요. 주식 분할 만 배로. 네. 그래서 가격을 낮춘 것뿐이거든요.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 게 아니라 맞아요. 아, 거기는 조금 독특하게 예, 돼 있는 독특하게 거기는 음. 너무 한 주가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A주를 네. 사면은 A주의 A주만큼의 그러니까 B주에 비해서 만 배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 경우는. 그래서 그 경우는 배당을 받아도 만 배를 받고. 그렇죠. 만 배를 그럼 받고. 가격도 만 배겠네요. 그래서 5억이고 여기는 35만 원 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5억 30.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의결권이 한 10배로 있는 주식은 네. 창업자에게만 예, 창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 법에도 그 개정안에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걸 상속했다. 그러면 일반 보통주로 바뀌고. 그리고 시장에 판다. 그래도 보통 그래도 좀 바뀌어야지. 보통주로 바뀐다고 바뀌고. 하죠. 그래야 산 거예요. 사람이 나 10주가 있어. 그렇지. 그렇죠. 10개 이거는 안 되지. 꼬리표가 달려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창업주만, 네, 창업주에게만. 때만 쓸 수 있는 그렇죠. 각 창업주가 티켓이야.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그럴 거예요.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의결권 행사할 때만 10배가 된다. 그렇죠. 배당도 10배가 받거나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장 이전에 도입한 네. 기업들도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 포드가 이제 가장 유명한 거고요. 예. 포드가 경영권은 우리는 포드는 그냥 가지고 계속 계승한다라고 해서 이 경우는 상속이 돼도 그냥 계속 이 복수 의결권 유지가 됩니다. 미국은 오. 아무런 주주 평등의 원칙에 관한 상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그 기업의 정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영원히 이 주식은 상속을 하든 양도를 하든 그냥 계속 받겠다 복수 하면 그렇게 그렇게 그냥 되는 하는 거고. 거예요. 아, 그거 싫으면 저 주식 하지만 안 사면 되는 안 사면 거다? 되는 거고. 투자 맘대로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인데 스웨덴도 일주 일표의 강행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그건 발렌베리 가문이 상속을 계속하면서 계속 100% 거의 10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스웨덴의 가장 네. 큰 기업이. 예.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강행 규정으로서 여기 일주 승계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승계되는 거죠. 아.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어허.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언론사의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창업주 가문이 상속을 하면서 계속 예. 복수 의결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소기업 이 벤처기업법의 입법 취지가 유니콘을 위한 거라고 하니 네. 유니콘은 그렇게 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 25개의 유니콘 상장한 것 중에 딱 한 개, 팔란티어가 네. 2003년에 창업하고 2015년에 복수 의결을 도입하고 네. 2020년에 상장했습니다. 예. 예. 딱 한 개. 예. 근데 이 기업은 국가 안보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거든요. 예. 데이터 분석 기업인데 그래서 이 기업은 비상장일 때도 특별한 거버넌스의 안정성이 필요했다라고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콘이 99%는 상장 직전에 도입합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아니죠.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는 하는 건데 거예요. 강행 규정이 없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강행 규정이 없어야지. 그냥 알아서 하는데 대체로는 상장 직전에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죠. 상장할 때쯤 되면 그렇죠. 그래 상장하면 주주가 많아지니까 내 권한이 확보돼야 되겠다. 그렇죠. 하고 생각해서 계약이 만들어서 없기 때문에, 한다. 개별적인 계약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투자자와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제도는 결론을 놓고 보면 상장 직전이든 전이던 전이든 전이든 도입할 수 아무 있어요. 때나 하고 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거예요? 유니콘 같은 경우에 상장 전에 한참 전에 팔란티어처럼 몇 년 전에 그냥 나는 우리 기업은 복수기일권 그냥 도입해 놓지 뭐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뭐 나는 계속 헤게몬을 가지고 싶고 라고 해서 복수기일권 도입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은 왜? 왜 좋을 것 그럼 같은데? 복수기일권 있으면 VC가 투자를 할 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심사할 때 그 투자 심사 리포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기업은 복수 의결권이 있어. 그럼 복수 의결권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거버넌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분석해야 되잖아요. 영구집권이지 영구집권. 영구집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 책임을 예를 들어서 위워크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봤을 때 경영 책임을 물어서 도저히 투자를 해서 한 10년까지 봐줬는데 이 기업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으면은 VC가 투자를 하는데 허들이 되고 장애가 되지. 그걸 야 이렇게 자신 있는 기업이었어. 이렇게 복수결국까지 이렇게 도입하는 이런 그게... 황금 규정까지 있네. 이런 VC가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런 VC는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일종의 왕국이 세워지는군요. 일종의 그렇죠. 그 창업자의 왕국. 물론 너무나 좋은 기업. 아마존 같은 경우도 VC들이 그렇게 좋은 기업, 그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구간에 자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하잖아요. 아마존이 2001년도에 IT 버블이 꺼지고 38개의 VC들을 쫓아다니면서 피치를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39번째인가 이제 드디어 투자를 일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38개의 VC 목록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때 나를 물먹인 VC들.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그때를 회상한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런 VC들은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만드는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투자하는데 허들이 되지. 그거를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서 복수기업권을 도입한다는 이런 일은 그럼 우리는 왜 유니콘 그거를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죠. 자료를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복수기업권과 벤처 활성화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상장에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투자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도입하려고 하느냐? 그전에 이제 글로벌 도입 추세도 미국 같은 경우에 흔하지 않다. 언론사들이 주로 도입을 했고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인 유니콘은 거의 99% 상장 직전에 도입했다. 상장 이전에 비상장인 상태, 적자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막 갖다 놓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는 없다. 그리고 글로벌 도입 추세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런 경우도 1988년도 177개가 도입했다가 지금은 많이 폐기했고 2005년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유럽도 독일 같은 몇 개 나라 빼고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럽 캐나다도 도입을 했군요. 그렇죠. 그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게 임의 규정이거나 아예 규정이 없으면은 그냥 맡겨져 있는 거예요, 시장에. 알겠습니다. 미국, 유럽은 했고 일본은 안 했고 우리 그렇죠. 독일 대표적으로 안 한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 그렇습니까? 강행 규정으로서 일주 일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상법 개념에 그렇죠.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안 하는군요. 그걸 강행 규정으로서 주주는 평등하다라는 근본 원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왜 도입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왜 하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법률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주평등의 원칙과 복수의결권이 있는데 주주평등 일주 일표잖아요. 이게 대표적 주주보호장치고 복수의결권은 일주 복수편대 뭐 10배에서 1000배까지 이게 지배력 강화 장치잖아요. 이게 이제 모순 관계, 긴장, 갈등 관계인데 국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거나 아예 규정이 없으면은 도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행 규정인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강행 규정으로서 법적으로 일주 일표 주주평등의 원칙이 강행 규정으로 도입되어 있는 나라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일주 일표의 강행 규정이 상법 어디에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조차 바꿔야 되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선결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은 상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말이 되고 리즈너블하다. 그렇죠. 그런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주주 보호 장치가 없잖아요. 예.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무 공개 매수자가 없는데 왜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냐? 주주 평등의 원칙이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복수 의결은 도입되잖아요. 주주는 평등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주주 보호 방 수단이 없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김규식 회장님이 지금 뭔지 알겠어요. 다른 화내신 이유를 알겠어. 다른 보안 장치들이 있어야 이런 게 말이 되는 그렇죠. 거지. 우리는 그나마 하나 있는 건데. 하나 있는 이것도 지금 뭉개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그렇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주주평등 원칙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게 예. 강행 규정인 나라는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은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요. 복수 의결권이 허용된 나라는 상법에 규정이 없거나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예. 원래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수 의결권 발행이 가능했는데 1998년도에 법을 아예 바꿔가지고 예. 일주 일표를 박아버렸어. 오히려 거꾸로. 네. 주주평등 원칙을 도입을 한 나라예요. 네. 일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단원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복수 의결권과 유사한 효과를 있으니 일본도 도입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있어요. 의결권 제한 주식이 발행 가능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지금 종류 주식으로서 네. 의결권 제한 주식이라고 했는데 아까 복수 의결권 주식도 발행을 하지만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는 주주가 의결권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수 의결권이 아니고 일주 일표라고. 예. 거꾸로 의결권 제한 주식은 의결권 제한 주식으로 종류 주식은 우선주가 의결권 제한 주식이죠. 네. 우선주는 아예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고요. 그렇죠. 의결권이 없이 있는데 다른... 의결권이 있는데 네. 의결권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사 선임은 복수 의결권 없어요. 투자자가 VC가 있는데 투자자에게 의결권이 있는 경우는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네. 이사 연봉 알겠어요. 그리고 감사 선임 이사의 면책 이런 거 의결할 때는 의결권이 있고 투자자가 의결권이 있고 이건 그러니까 복수로 의결권이 있는 특별한 주식이 있는 건 아니고 증자를 하는데 신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 이 주식의 의결권은 요런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만 경우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작동하는 평소에는 다 회장님께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시고 그런데 올라오는 안건이 회장님만 좋은 거네. 그건 안 이러면 된다. 나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그게 복수 의결권이에요. 이미... 복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멀티 복수 의결권이 10배, 100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해 충돌에서는 1인 1주 1표잖아요. 원래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의결권 제한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앞뒤가 바뀐 것뿐이고. 하나를 높였느냐, 하나를 낮췄느냐. 그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야 이런 거 있는데 왜 복수 의결권 도입하려고 해 하는 논거로도 활용되지만 네. 기왕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복수 의결권도 해주면 어떠냐? 이왕 하고 있는 건데 라는 논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그거부터 이게 있는데 이거는 왜 발행이 많이 안 돼요? 이게 있으면 발행이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본 조달에서 VC들이 투자자들이 이런 게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투심을 할 때, 투심 보고서를 올릴 때 이러한 의결권 제한 주식 또는 복수 의결권 주식이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나중에 경영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머리가 아파서 이런 거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뛰어넘을 만큼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어야지 이런 걸 각오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장님, 뭐 저는 여기선 반대 의견 하나고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질문 하나 드려보죠. 그러면 어차피 도입해도 안 써먹는 제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요 말씀은. 그럼 또 복수 어차피 도입하면 잘 안 써먹는데 간혹이나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도입하겠다는 걸 굳이 그렇게 막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의결권 제한 주식보다 복수 의결권이 나중에 이제 뭔가 복수 의결권이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사례가 있는 것 같다. 의심하는 시나리오가 뭐예요? 그러니까 복수 의결권만 없으면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복수 의결권이 도입되면 이걸 못 막아.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할 만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류 주식으로서 의결권 제한 주식보다 그냥 복수 의결권으로 도입을 하는 경우는 창업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리하죠. 유리하겠죠. 그렇죠. 둘 다 유리하죠. 둘 다 복수 의결권이든
의결권 제한 주식이든 둘 다 창업자한테 유리한 방식이죠. 지금까지 설명을 보면 복수 의결권이라고 하는 게 취지에도 안 맞고 1인 1표제에도 어긋나고 하는데 그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하면 그래 그래야 되겠네 하겠는데 이건 왜 오늘 있냐? 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미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있어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서 야, 이미 뚫려 있는 거면 그러면 해주지? 그 뭐 굳이 이것만 막을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야 다 뚫려 있어도 이것까지 뚫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할 만한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야 이거를 도입 안 하죠. 기존에 이게 있으니까 야 그냥 너희가 필요한 거면 이거 그러니까 써. 아까도 재벌 이 2세나 3세를 밀어줄 때 네. 3세가 스타트업 하나를 창업하고 복수 의결권을 가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이 3세의 의결권은 유지가 되니까 그냥 막 몰아주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라고 할 때 잠깐 뜨끔했는데 그렇죠. 지금 있는 제도 보니까 지금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네요. 맘만 먹으면 조금 더 네. 강한 그런데 구조니까. 복수 의결권이 창업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우호적이죠. 왜냐하면 제한 의결권 그렇죠. 제한하는 것보다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이 난 복수 의결권을 갖고 있고 헤게모니가 있고 네. 예외적으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복수 의결권이 아니고 일주 일표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의결권 제한 주식은 예. 이해 충돌인 경우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 주식의 그 주식은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투자자에게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회장님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의결권 제한 주식의 의결권이 살아나죠.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경우는 창업주는 의결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수 의결권은 1인 1주 1표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표는 그 가정하에 그렇죠. 누군가에게 특별히 더 준다가 더 아닌 준다 거죠. 있는 것 뿐이지 여전히 주식 의결권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요? 첫째, 네. 그래서 의결권 제한 주식은 의결권 이해 충돌인 경우는 의결권 아예 없지만 그러니까 회장님 의결권이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죠. 의결권 제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을 땐 그렇죠. 평소에는 일상적인 건 다 회장님 마음대로 해도 할 말 없는데 그렇죠. 이해 충돌이 있는 회장님 경우는 연봉 따따블 이런 사안이 올라오면 이거는 저희 의결권 살려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반대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죠. 회장님이 야 그래도 내 지분이 좀 더 많은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억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창업주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의결권 제한 주식 제가 알기로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의결권 무의결권 주식 그는 무의결권 주식 같기도 하네요. 무의결권 주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 복수 의결권 주식은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결권 제한 주식보다도 창업주에게 유리한 거죠. 더 유리하다. 훨씬 유리하죠. 유리하고 기본적으로 원칙이 복수 의결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의결권 제한 주식은 원칙적으로는 나눠지는 거죠. 일정한 사안의 경우는 회장님에게 의결권이 있고 예. 이런 경우는 투자자에게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복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그냥 다 주식 의결권이 있는 거죠. 회장님은 다 의결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더 무소불위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요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사례요? 언더스탠딩은 처음에는 네. 실제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우와 안승찬이 그 동업을 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5대5로 동업을 했다가 증자의 필요성이 있는데 안승찬은 생활비도 쓸 데가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증자를 더 할게 라고 해서 제가 70, 안승찬이 30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안승찬이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2%는 맨날 게으르게 놀기만 하고 네. 지분은 이놈이 많지만 일은 안승찬이 더 잘. 사실상 창업자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초기에 돈 없을 때 내가 넣었으니 내가 70%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김규식 회장님이 한 1,000조 원쯤 있는 재벌인데 언더스탠딩을 키워봐야 되겠다. 투자를 그래서 하겠다. 한 10조 원쯤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하자. 그래서 뭘 키워보자. 뭐 할 수 있을 때 안승찬은 안 그래도 내가 30밖에 없는데 이렇게 받으면 더 줄어들어. 1,000조 원을 또 받으면 내 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2% 이거 안 하겠다. 안 그래도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
지분이 2%가 더 많아서 싫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기존 방식은 그래 그럼 너희 회사 지분 가치를 지금 언더스탠딩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10조 원 투자할 건데 니네 회사 지분 가치도 10조 원으로 쳐줄게. 그래서 김규식 지분을 50%만 가져갈게. 그렇게 해도 안승찬은 해봐야 뭐 3조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2% 때문에. 그럴 때 복수 의결권이 있으면 안승찬한테만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기존에 있었던 2%도 같이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 말고는 투자를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야, 이거 상당히 뭐가 공감이 많이 되네. 지금 우리 상황이 사실 이렇거든. 그래서 네. 즉 이 복수 의결권 제도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투자를 받기 전에 기존 주주들 중에 특정한 능력을 눈부시게 발휘하는 창업자 지분이 하필이면 얼마 안 될 때 그동안의 불행한 히스토리 때문에 그럴 때 투자를 대규모 받으면 얘는 쪼그라드는 거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얘만 지분을 더 줄 수도 없는 이런 구조하에서 얘 한번 살려줄까? 그래야 뭔가 기업 돌아가지 않을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네, 물론 그럴 뭐 때 일반적인 써먹자는 거 경우는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에 그냥 개별적으로 투자 계약을 할 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네. 예를 들면 회장님이랑 계약을 할 때 네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굳이 안승찬이 원하는 건 경영권뿐만 아니라 경영권은 어차피 안승찬 말고는 2%는 능력이 없어도 더 못하고 경영권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상장했을 때 네. 지분 가치를 많이 갖고 싶은데 네. 이미 난 쪼그라들었다. 그런 지분 거 가치는 아닐까요? 복수 의결권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복수 의결권은 지분 가치하고는 전혀 관계 관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하는 순간 그게 보통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밸류가 그냥 바로 그러네요. 내려가 그러네요. 버리는 거죠. 오로지 경영권만 해주는 거면 그렇죠. 오로지 경영권을만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 경영권 보장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괜히 길게 질문했는데 별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답변이 내 보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양한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있었군요. 쭉 한번 그래서 왜 이런 무리한 도입을 하려고 할까 이제 의심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고 우리 일본은 아니고 우리도 아니기 때문에 복수 의견 도입 어렵다. 우리는 있고 그래서 중대한 예외고 일주 일표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보다 훨씬 강한 정당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없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러한 복수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벤처기업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이 이미 담보되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법의 복수 의결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는 거죠. 비상장 스타트업 벤처기업에서 지분 희석이 우려될 정도로 대규모의 투자를 받는 경우, 성장성이 이미 담보된 경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성장성이 이미 담보돼 있어서 지금 지분율이 뭐 한 50%인데 밸류를 1조를 쳐주고 돈을 왕창 투자해서 한 뭐 2조 이렇게 투자해서 지분율이 확 내려갈 수 있으니 지분율을 30%까지는 보장해준다 또는 그 의결권의 경영권을 한 10년 이상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의심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분들의 얘기가 그럼 재벌 3세, 4세가 지분 투자한 경우 그래서 재벌 계열사가 묵시적인 지원으로 성장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오너 창업자 가문의 경영 승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기업은 무조건 크겠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벤처기업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이 필요한 경우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저 때는 꼭 필요합니까? 이때는 필요할 수 있죠. 왜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벌 3세가 지분을 한 20% 투자한 그리고 창업주가 별도로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이 창업주와 재벌 4세가 투자한 그 둘 간에 또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뭐. 그 계약은 공개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 재벌 4세가 이렇게 뭐 후광으로 내가 밀어줄게 뭐 벤더 협력사 뭐 2차 3차 벤더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창업주가 계속 의결권을 갖고 유지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창업주가 흔들려가지고 쫓겨나면은 그 계약이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창업자는 있고 재벌 투자했는데 2세가 재벌 3세가 이 회사를 투자를 하고 키워줄게. 그리고 계열사가 이 회사를 계속 키워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 원래 창업주가 복수 의결권이 있어야 그렇죠.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짝짝꿍이 되는데 그렇죠. 복수 의결권이 없으면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그렇죠. 키워주는 거지. 투자 나중에 나 받아주냐. 배신하면은 딱동가 오래할 되면은 뭐 난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음모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복수 결권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 필요하지 않다는 비상장의 거지. 경우에. 비상장의 경우에. 그리고 그 나 이면 이해됐어. 계약에는 이게 되면 내가 너 나중에 1,000억 줄게 하라고 뭐 하는 그런 계약을 뭔가가 따로 갖고 있을 수 따로 있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비상장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누군가의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냥 계약을 장치하면 하면 되는데 되는데 왜 굳이 왜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을 어떻게 봐도 법 체계상으로도 우리나라는 강행 규정으로 일주 1표가 있기 때문에 법 체계상으로 복수 결권 도입이 굉장히 어렵고 한국의 대부분 다수의 법학자들은 무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상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이런 거고. 그러면 자본시장에 봤을 때도 예. 유니콘을 성장하는데 복수 결권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막 도입을 하려고 하지? 라고 의심을 하니 그런 걸 이제 머리를 짜내보니 이런 경우가 딱 필요하네. 그러면 라고 굳이 하는 거죠. 도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상법과 충돌되는 문제도 있고 만약 상법과 충돌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장할 때나 필요한 거지 그런 비상장인 거죠. 경우에 복수 의결권은 왜 별로 필요하냐? 효용이 없다. 없다는 거죠. 비상장에서 딱 필요한 경우는 투자 계약과 주주 간 계약에 그런 걸 쓸 수 없는 때, 이런 은밀한 계약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래들은 그 계약서에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전부 다 사례들이 내가 벤처 창업자인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투자를 받으면 내 창업자의 지분이 쪼그라들까봐 너무 걱정돼서 투자를 못 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이 제도 때문에 전혀, 우리는 never, ever. 상장할 때 도입됐어요. 다. 네. 제가 다 웬만하면 다 봤습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예. 복수 의결권이 있어서 한 예. 주가 예를 들면 뭐 1,000주가 되는 그런 주식이 있으면 네. 창업주는 이 주식을 상속하면서 손자까지 계속 내려보내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상속세가 뭐 있어도 그냥 그걸로 물납해 버리면 예. 어차피 이거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1,000주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경영권 침해를 받지 않죠. 그런 주식이 있으면 일감을 몰아준다든가 뭐 편법 승계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 그냥 그런 주식을 주고 발렌베리 가문처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냥 그런, 솔직하게. 그런 거 하려고 그런 식으로 도입 입법 취지가 우리도 이제 경영 승계를 선진국식으로 예. 뭔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됐다. 상속세 문제와 연계해서 예.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병철 가문에서 네. 삼성전자는 이러한 이유로 국민적 합의가 있고 이 창업자 가문이 그 창업 정신을 유지해서 그 가업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계속 예.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논의를 하라는 차라리 거예요. 그 입법 차라리. 취지에 맞춰서 그런 근데 거 그렇게 하는지. 하자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안 하니까 그래서 벤처기업 유니콘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얘기 저희가 의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눈 감아 주시고 해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왜냐, 우리는 아직 그러한 방금 얼마 전에만 해도 이종 회장이 막 이렇게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 막 탄핵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스웨덴도 그렇고 네. 이런 가문이 승계할 수 있는 걸 위해서 그만큼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고요. 의무 공개 매수조차도 없는데 제도조차도 없는데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동상장해가지고 주주들이 매일 비일비재하게 나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주들 보호하니 그런 가업의 승계, 창업주 가문이 승계하는 거는 이미 주주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잘 해온 경우에 그걸 논의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매일같이 주주를 침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창업자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니 그냥 가문이 승계하게 합시다 이런 논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알겠습니다. 그렇죠. 못하잖아요. 다만 그 말씀이 옳으나 예.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하는 이유가 승계 수단이 없으니까 그거 저도 하는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예. 완전 공감하고요. 예. 예. 우리는 동아시아의
일정한 가문이 승계하는 이런 전통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또 다른 동아시아 나라에 비해 가지고 상속세가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저도 뭔가 새로운 선진적이면서도 동아시아의 어떤 전통관념을 포함하는 반영하는 그런 경영승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논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전혀 아니죠. 그 논의가 저는 한 30년, 한 세대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한 가지 적자 상태에서 상장할 때 필요하잖아요. 유니콘이. 근데 한국은 그게 이제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적자 상장이 안 돼요. 우리는 예.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상장할 때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있는데요. 있죠. 그런데 테슬라 상장이 굉장히 지금 유명무실화돼 있고 이러한 복수 의결권이 필요할 정도 되려면은 테슬라 상장이 전면적으로 허용돼야 돼. 먼저 그걸 하시고. 소카도 적자로 상장했고 컬리도 적자로 굉장히 상장한다고 이례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예외적으로만 해주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외를 위해서 벤처기업 특별법은 무리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저희가 보기에는 경영 승계를 위한 그런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 포럼도 다 그래. 이렇게 시작하시라.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결론이 우리는 주주보호가 뭐가 딴 게 너무 안 돼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주주 보호가 안 되는 이유가 자꾸 꼼수를 쓰기 때문이고 꼼수를 쓰는 이유가 승계를 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 그 차라리 승계를 시켜주자 그냥. 아니, 그쵸? 어차피 승계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도 지난번에 누구야 국회의원 의원님도 나와서 우리 상법 개정이라도 그거 좀 해줘라. 그거 왜 안 해주십니까? 상법 개정. 이사회 충실 의무 공개 메시지라든가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해줍시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 도입을 하시면서 이거를 도입하시라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있는 주주 보호 장치는 하나도 도입을 안 하시고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아무도 안 하는 복수 의결권 이렇게 낼름 도입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알겠습니다. 뜨겁네. 제가 너무 흥분했어. 참 역시 뜨거운 주제. 네. 어렵지만 뜨거운 주제. 뭐 이 정도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반론에는 실패한 것 같고 다만 복수 의결권을 이런 이유로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 이런 사례에선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또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려고 저희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방송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10분만 하는 방송에는 함부로 마이크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복수 의결권 고민할 게 그런 많네요. 거였네요. 해주지 그냥. 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네요. 우리 화나신 변호사님 뒤로하고 자,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인사를 안 해가지고 살살 이렇게 굴갔더니 드디어 흥분하셨어. 이진우 대표님 예리해. 진짜 예리해. 진짜 웃긴다. 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